NBA 3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암울한 프랜차이즈 역사를 가지고 있는 LA 클리퍼스. 창단 이래 무려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이널 우승은커녕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조차 밟아보지 못한 아웃사이더의 길만 걸어왔던 그들은 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자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인기팀인 동네 이웃과 비교되며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는 법. 200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루키 시즌부터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성적과 보는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블레이크 그리핀의 등장은 지쳐있던 클리퍼스 팬들을 다시 일으키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팀을 리그 중심으로 이끌어줄 단 한 번도 우위를 가져본 적 없는 지역 라이벌 레이커스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12월 8일 트레이드 합의 소식이 전해진 후 불과 2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레이커스와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 간의 만남은 NBA 사무국에 의해 불발되었고, 이는 LA 클리퍼스에게 엄청난 기회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레이커스가 강력히 원했던 선수를 자신들이 데려오는 것은 분명 상징적으로나 전력적으로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였고, 결국 4일 후인 2011년 12월 12일 레이커스가 끝내 얻지 못한 리그 최고의 1번을 마침내 품는 데 성공합니다. 실망으로 가득했던 클리퍼스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줄 선수, 크리스 폴을 말이죠. LA 클리퍼스가 크리스 폴을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더 나은 팀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폴은 합류 첫 시즌부터 팀의 기대대로, 아니 그 이상의 플레이로 완전히 팀을 탈바꿈시킵니다. 그의 뛰어난 시야와 패스 스킬은 블레이크 그리핀과 디안드레 조던이라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같은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었고, 폴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무척 기쁘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핀의 말처럼 동료들을 빛나게 해주었던 폴이 사방에서 뿌려주는 로브 패스는 여지없이 이들의 엘리우 플레이로 완성되었습니다. 시즌 평균 19.8득점, 9.1 어시스트, 2.5 스틸의 기록과 함께 MVP 투표 3위,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개막전 갑작스러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펼친 폴 덕분에 강해진 클리퍼스는 가능성이라는 희망의 단어를, 그들이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매료된 팬들은 볼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보는 즐거움을 비로소 느끼게 된 클리퍼스 팬들이 스테이플스 센터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경기는 매진 행진이 계속되었고, 언제나 레이커스의 인기에 짓눌려 있던 언더독 클리퍼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더 높은 관중 동원력을 입증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업셋에 성공하기도 했던 클리퍼스는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비록 샌안토니오를 맞아 단 한 경기도 따내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해야 했지만, 팬들은 클리퍼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준 폴의 능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단 한 시즌 만에 팀 내 최고 스타의 자리와 LA가 가장 사랑하는 선수인 코비의 버금가는 인기를 얻게 된 크리스 폴의 시대는 다음 시즌에도 이어집니다. 단언컨대 폴과 그리핀의 픽앤롤은 정말로 막기 힘든 작전 중 하나라며 혀를 내두르던 조아킴 노아의 표현처럼 크리스 폴과 그리핀, 디 조던을 위시한 클리퍼스의 전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특히 시즌 중반 참가한 올스타전에서 20득점, 15어시스트를 올리며 올스타전 MVP 트로피까지 거머쥔 크리스 폴의 디안드레 조던에 대한 조련 스킬이 노련해지며 팀의 시너지는 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오프시즌 동안 합류한 자말 크로포드가 리그 최고의 식스맨다운 활약을 펼치며 클리퍼스는 2012년 12월 한 달간 열린 모든 경기에서 전승을 올리는 등 서부 선두권을 질주합니다. 쇼타임 레이커스의 설계자였던 나조차도 그런 농구는 다시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클리퍼스가 지금 쇼타임 농구를 펼치고 있어. 당시 클리퍼스의 농구를 보고 감탄한 매직 존슨의 평가 그대로 그들은 성적뿐만 아니라 스타일 측면에서도 리그에서 가장 매력적인 농구를 펼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그 시절 매직이 그러했듯 클리퍼스 버전 쇼타임 농구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던 크리스 폴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4월 LA 레이커스와의 홈 경기마저 잡아내며 사상 처음으로 영구 라이벌을 상대로 시즌 수입을 달성한 그들은 시즌 56승 26패를 기록,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의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며 그동안 서름으로 가득 찼던 역사를 청산하고 NBA의 중심 한가운데에 자신들을 위치시킵니다. 마침내 랍시티 클리퍼스의 진정한 역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5년 107밀의 초대형 계약을 맺고 시작한 13-14 시즌, 크리스 폴은 4년 연속 스틸왕 달성과 더불어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에 3년 연속 동시에 선정되며 몸값에 걸맞는 활약을 이어갔고, 클리퍼스는 57승 시즌을 만들어내며 단일 시즌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 경신과 함께 또 한 번의 디비전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를 물리치고 올라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듀란트, 웨스트브룩이라는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가 버티는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무너지며 클리퍼스 이적 후 세 번째 도전 역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실패한 크리스 폴의 아쉬움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구단주 스티브 발머와 함께 맞이한 클리퍼스에서의 네 번째 시즌, 폴은 자신에게 있어 미지의 세계였던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스테픈 커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탓에 4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과 디펜시브 퍼스트팀 동시 석권에는 실패했지만 장기 부상을 극복한 그리핀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팀이 상승세를 탄 덕분에 3번 시드의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었는데, 문제는 첫 상대가 6번 시드 디펜딩 챔피언 샌안토니오 스퍼스라는 사실. 당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매치업 가운데 최고로 손꼽혔던 클리퍼스와 샌안토니오 간의 시리즈는 모두의 예상대로 역대급 명승부로 펼쳐졌는데, 팀이 매경기 3점 난조에 시달리고 얇은 벤치 뎁스로 고전하는 와중에도 폴은 블레이크 그리핀과 함께 팀을 한마디로 멱살 잡고 캐리하는데요. 1차전 32득점, 4차전 34득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던 그는 마지막 7차전에서 1쿼터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음에도 곧바로 코트로 복귀하는 투혼을 발휘해 경기 막판 결정적인 위닝샷을 비롯 양팀 최다인 27득점을 기록하며 클리퍼스를 극적인 시리즈 승리로 이끕니다.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도 팀을 다음 라운드로 끌고 간 크리스 폴의 단호한 결의는 이어진 휴스턴과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계속되었고,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던 샌안토니오를 접전 끝에 격파한 분위기를 이어간 클리퍼스는 4차전까지 3승 1패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클리퍼스 구단 역사뿐만 아니라 크리스 폴 본인에게 있어서도 최초인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단 한 걸음 남은 상황. 그러나 이후 거짓말처럼 클리퍼스는 내리 3연패를 당하고 말았고, 특히 홈에서 열린 6차전에서 당한 대역전패는 치명적인 수준을 넘어선 재앙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충격적인 시리즈 패배에 경기가 끝나고 열린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은 크리스 폴을 향해 본격적으로 언론들은 거듭된 플레이오프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기자회견 마지막 그의 말처럼 긴 시간이 될 2015년의 여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커리어 내내 그를 괴롭혔던 무릎 부상의 여파로 인해 크리스 폴은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야만 했는데, 커리어 초반 화려하고 완벽한 볼 핸들링을 지닌 덕분에 동료들의 스크린을 받아 골밑까지 돌파해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그는 악화된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골밑에서 슈팅을 던지는 빈도를 줄이는 대신 점퍼를 주무기로 삼기 시작합니다. 전체 슈팅의 30%가 넘는 비중을 골밑에서 해결하던 선수에서 이를 10% 미만으로 줄이고, 미드레인지 구역과 3점 라인 밖에서 던지는 슈팅 비율이 50%가 훌쩍 넘기는 선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득점 루트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개인에게 있어서 도박과도 같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며 본래의 공격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리그에서 미드레인지 점퍼를 가장 잘 던지는 플레이어로 거듭나는데요. 이처럼 공격 방식을 바꾸는 와중에도 클리퍼스 이적 후 모든 시즌에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변함없이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유지한 덕분에 그는 한때 포지션 라이벌로 불렸던 데런 윌리엄스, 라존 론도, 데릭 로즈 등이 모두 부상과 기량 하락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그 사이 스테픈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데미안 릴라드 등 자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진 포인트 가드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과정에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유지한 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12월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는 NBA 역사상 최초로 20득점, 20어시스트, 제로 턴오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작성하는 등 그는 늘 그랬듯 슈퍼 포인트 가드의 기준점인 평균 20득점, 10어시스트에 근접하는 시즌 기록을 달성했지만 실망스러운 플레이오프의 결과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려는 폴의 발목을 잡는 존재였고 팀 동료들의 부진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던 그 역시 부상과 체력 저하라는 악재가 겹치며 각각 포틀랜드와 유타에 패한 클리퍼스는 결국 2년 연속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클리퍼스 이적 후 역대 최고의 정통 포인트 가드 가운데 하나로 칭송받을 만한 퍼포먼스를 남기며 팀의 위상을 몇 단계나 격상시킨 크리스 폴이었지만 3번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탈락과 3번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는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말았고 그극헌에 오명을 쓰게 된 폴은 컨퍼런스 파이널과 파이널 그리고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7일 폴과 마찬가지로 우승이 간절했던 휴스턴 로켓츠는 무려 7명의 선수와 2018년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포함된 NBA 역사상 한 명의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그를 품는 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폴의 이적을 끝으로 2010년대 리그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랍시티의 영광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리그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초유의 8대1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크리스 폴에 대한 전망은 그러나 그리 좋지 못했는데 제임스 하든과 폴의 공존 문제 그리고 클리퍼스에 너무나 많은 선수를 넘겨준 휴스턴의 약해진 벤치 전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개막전부터 다리 부상이 악화된 폴이 시즌 초반 한 달 가까이 결장하자 이 같은 걱정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PJ 터커, 루크, 은바무테가 합류하면서 오히려 로스터가 탄탄해진 가운데 폴이 코트를 떠나 있는 동안 MVP 수준의 대활약을 펼친 하든을 앞세워 휴스턴은 순항을 이어갔고 덕분에 건강한 상태로 코트에 돌아올 수 있었던 폴은 복귀하자마자 공수 양면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언제나 팀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했던 이전과 달리 크리스 폴은 하든의 백코트 파트너이자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맡아야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며 훌륭하게 소화했는데 팀 공격을 안정적으로 조율해주면서 수비에서는 상대 핵심 가드 에이스를 봉쇄해버리며 하든이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득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하든이 벤치에 있을 때는 휴스턴의 공수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전 시즌까지 뛰어난 공격력에 비해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보였던 휴스턴이 단 한 시즌 만에 공수 균형이 완벽한 팀으로 변모한 데에는 크리스 폴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고 이처럼 팀에 어마어마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폴의 영향력에 힘입어 휴스턴은 시즌 성적 65승 17패를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합니다. 개인 기록 측면에서는 분명 예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수치가 무의미했던 폴은 이로써 커리어 최초로 1번 시드의 자격을 갖고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게 되었고 그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번번이 갉아먹었던 그극한 저주를 풀 최고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미네소타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강력한 수비력과 더불어 1차전을 제외하고 경기당 평균 1개의 수준의 턴오버만을 저지르는 안정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팀의 무난한 시리즈 승리를 견인한 그의 활약은 유타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계속되었는데 특히 5차전 커리어에서도 손꼽힐 만한 경기력을 펼친 폴은 무려 41득점, 10어시스트, 제로 턴오버라는 미친 스탯을 작성.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 40득점, 10어시스트, 제로 턴오버,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55% 이상을 모두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선수라는 수식어와 함께 선수 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저주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며 드디어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데뷔 13년 만에 밟게 된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 비록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역대급 슈퍼팀을 앞세운 골든스테이트였지만 그들을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여겨졌던 팀이 바로 휴스턴 로켓츠였고 당시 서부와 동부의 전력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의 파이널로까지 불렸던 시리즈였던 만큼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적을 결심했던 폴에게 있어 이는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리즈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4차전까지 2승 2패 동률을 기록하며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승부의 향방을 가르게 된 운명의 5차전이 휴스턴의 홈 도요타 센터에서 시작되는데, 전반 단 2득점에 그쳤던 크리스 폴은 후반 들어 살아난 야투 감각을 앞세워 팀을 이끌었고, 골든스테이트의 전유물로 불렸던 약속의 3쿼터에 여러 차례 터프샷을 성공시키며 자칫 넘어갈 수 있는 경기 흐름을 되돌렸습니다. 특히 3쿼터 6분 30여 초를 남기고 매치업 상대 커리를 앞에 두고 3점 터프샷을 터뜨린 후 커리를 향해 어깨춤을 선보이며 강한 승부욕을 드러내기도 했던 폴이 코트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까지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 직전이었던 경기 종료 1분 전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드리블 돌파 후 슛을 던지고 착지하던 폴은 갑작스럽게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고, 결국 햄스트링 부상 판정을 받은 그는 코트를 떠난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록 5차전을 승리하며 파이널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지만, 크리스 폴의 이탈은 휴스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손실이었고, 결국 그의 공백을 극복하지 못한 휴스턴은 내리 2경기를 헌납하며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6, 7차전 출장을 강행하려 했을 정도로 파이널 진출을 누구보다 갈망했던 폴은 불의의 부상으로 인해 어쩌면 가장 근접했던 우승 도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해당 시리즈를 끝으로 어느새 만 33세가 된 그의 기량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스턴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 부상을 당했을 때 제 컨디션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2018년 여름 4년 1억 6천만 달러의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눈에 띄게 하락세에 접어든, 게다가 부상까지 잦은 노장 선수가 되어버린 폴은 전혀 몸값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24경기나 결장하며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폴의 부진이 시즌 내내 이어지자 휴스턴의 성적도 추락하며 그들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또다시 라이벌 그 이상의 천적 관계가 된 골든스테이트에게 무너지며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듭된 실패를 경험한 휴스턴 로켓츠는 결단을 내립니다. 제임스 하든의 프라임 시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했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가 아닌 그저 엄청난 셀러리 캡만 낭비하고 있는 선수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었고, 폴에게 직접 절대 트레이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지 불과 2주 만에 데릴 모리 단장은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재계약 1년 만에 그를 러셀 웨스트브룩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활용합니다. 2년 사이에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트레이드의 주인공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오기 위한 수많은 대가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만 상황은 자존심 강했던 크리스 폴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고, 트레이드가 확정된 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폴의 시대도 대부분 선수들의 말년처럼 그렇게 저물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앳된 얼굴을 하고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펼치던 슈퍼루키를 기억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시티 팬들은 14년 만에 복귀한 어느덧 노장이 되어버린 크리스 폴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비록 프랜차이즈는 분명 다르지만 자신이 커리어를 시작했던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부활을 위해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끝났다고 했던 2019년 여름, 진정한 크리스 폴이 다시 시작됩니다.